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카이스트 장영재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이스트 산업인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카이스트가 올해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초대 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이러한 저희 기술을 기반으로 다임리서치라는 기업을 창업해서 이러한 그 기술을 산업에 확산하는 여러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수많은 이기종 로봇으로 운영되는 무인 공장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네. 이름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 미디어에 소개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먼저 보시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한 명 없이 로봇들이 제품을 만들고 운반하는 무인 공장, 다크 팩토리가 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카이스트가 다양한 로봇들을 인공지능으로 통합 제어하는 차세대 무인 공장 운영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장훈 기자입니다. 카이스트가 만든 인공지능 무인 공장 플랫폼 카이로스입니다. 물류 로봇이 최적의 경로를 알아서 찾아가고 천장의 운반 로봇은 공중에서 부품을 나릅니다. 협동 로봇은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꼼꼼하게 완성품을 검수합니다. 서로 다른 로봇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이 모든 상황이 공장 전체를 가상 공간으로 옮겨놓은 디지털 트윈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제어됩니다. 센서로 수집된 많은 데이터들은 사람의 뇌 같은 AI 에이전트로 저장돼 처리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이 좁은 지역에서 로봇들이 움직일 때 교착을 풀어주는 것부터 해서 마이크로, 그러니까 미시적인 레벨부터 해서 전체 생산과 물류가 연결될 때 어떤 시나리오로 서로 협업해야 되는지까지 결정해주고요. 특정 로봇에 문제가 생기면 인공지능이 즉시 문제점과 해결책도 제시해줍니다. 로봇부터 제어기, 무선 충전,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100% 국내 기술로 구축됐는데 실제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량의 70%까지 수집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비록 우리가 늦었지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전체적인 설계 그리고 또 완성 그리고 이 운영의 1단계 그 시범 운영까지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카이로스는 카이스트 AI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네. 카이로스라는 의미가 또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언어에서 그 시간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그런데 이 정량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1년 365일 그리고 1시간은 60분. 그래서 딱 이 정량적인 시간을 의미하고요. 근데 또 다른 이 시간에 대한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이 정성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하다. 이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즉 그만큼 이 시간의 그 가치를 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을 직접 수행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목적은 공장의 OS를 개발하는 겁니다. 공장에 수많은 로봇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로봇이 서로 합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전시장을 보시면은 또 지능형 로봇이 눈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더 이제 로봇이 똑똑해지죠. 하지만 로봇 한 대가 똑똑해서는 공장이 잘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서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 지능형 로봇을 전체를 모두 관리하고 공장 운영 관점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카이로스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네. 즉 수많은 이기종의 로봇을 통합 관제해서 무인 공장을 구축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공지능 그리고 전체적인 OS 그리고 거기에 맞는 표준 운영 프로토콜을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에 투입된 로봇, 액추에이터, 센서 모두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 구성되어 구축되었습니다. 네. 즉 그만큼 저희가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마지막 세션인데요. 여기 계신 뭐 기업 관계자분들 기술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기술이 적용이 될 때 중요한 것은 공장에 돈을 버느냐. 네. 사실 저 자신도 카이스트에 부임하기 전에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 운영 업무를 했습니다. 오퍼레이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전체 오퍼레이터를 관리하는 반장, 그리고 이 툴 매니저, 그리고 섹션 매니저를 거쳐서 공장장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공장의 운영에서는 기술을 전시하고 기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공장이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이 비쌀까요? 네.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 7,600원. 그런데 김밥 천국, 김밥 라면 세트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8,000원에서 12,000원. 네. 보통 이 동네 상권에 이 김밥 천국 훨씬 더 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역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글로벌 프랜차이즈 그리고 로컬 약간 자영업 성격이 띈 프랜차이즈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상당한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식자재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크루 멤버가 보통 7명입니다. 김밥 천국은 3명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비싼 요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비가 비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요. 7,600원으로 이윤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이유는 맥도날드를 창업한 맥도날드 형제 맥도날드 1호점을 개소할 때 그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1호점 창업의 비화를 다룬 파운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주방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주방에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사람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연출하는 장면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또 여기 이 프랜차이즈 포함해서 공장도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라인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고 창고는 저기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로봇이나 뭐 사람이 카트 끌면 되는 것이지.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네. 식당에 들어가면은 손님은 별로 없는데 알바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킨 오더는 음식은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근데 나왔는데 또 엉뚱한 거 나오고 근데 막 바빠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소수의 알바로 굉장히 유려하게 돌아가는 운영되는 공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대전의 성심당 가보셨나요? 네. 전체적인 줄을 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빵의 배치들 그리고 계산대 직원의 운영 오퍼레이션들 굉장히 유려하게 즉 줄이 그렇게 길어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손발이 척척 맞죠. 네. 최근 들어서 AI를 적용하는 공장이 많습니다. 제조에 AI를 도입한다면 보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품질 관리, 설비 관리, 그리고 운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그 공장의 레이아웃, 그리고 체계, 그리고 운영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기술 전시장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잔뜩 기술을 많이 적용했지만 실제로 우리 공장의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 기여는 뭘 하고 있냐라면은 답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네.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설비 관리를 보겠습니다. 요즘은 설비 관리 센서를 부착해서 알고리즘이 지금 판단을 하는 걸 많이 하죠. 사실 저도 반도체 공장에서 업무를 볼 때 이러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장비에서 나오는 미세한 시그널을 기반으로 지금 장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이 판단을 잘합니다.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한번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알람을 받았다 해서 장비를 멈출까요? 공장을 직접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답을 아실 겁니다. 그 시그널 하나로 장비 못 멈춥니다. 왜냐? 지금 갑자기 뭐 떨어진 오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량이 막 밀려오고 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세운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베일러블 한지도 모른다. 즉 장비를 세워서 유지 보수하려면은 수많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단지 인공지능이 지금 시그널만 보내준다 해서 그거를 장비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 즉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부분적으로 이용이 되지만 전체 운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가능하지. 단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인공지능 기술 덕지덕지 깔아서는 기술 전시장이 될 뿐 공장 운영에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이나 실질적인 효율에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물류 운용이라는 것은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은 이제 설비들은 다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설비를 운영하는 건 뭐 요즘 없죠. 여기 뭐 공작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장비들이 사람이 세팅만 하면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류나 전체적인 운영은 수작업에 많이 운영을 의지를 합니다. 네. 즉 그래서 이러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요즘 휴머노이드까지 전체적인 공장의 체계를 갖추는 것. 그래서 비용 절감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직접적인 임팩트를 주겠다라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네. 즉 물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물건을 옮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물건은 어디에서 얼마만큼 언제 옮겨서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특정한 장비 중심이 아닌 공장 운영 중심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포함되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원부자재 창고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공장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부자재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한 원부자재가 가공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생성이 되고 완제품이 나와서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죠. 즉 전체적인 물류 흐름 그 관점에서 캐시플로우 관리고 그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어떤 장비가는 여기 이 설비가 병목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특정한 품질이 전체적인 운영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품질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고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오늘 주제가 피지컬 AI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제조 피지컬 AI라고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실질적인 다크팩토리 연구는 10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제조 피지컬 AI는 단순히 인공지능을 하드웨어에만 그냥 접목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을 하드웨어에 접목을 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드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하드웨어 움직임에 적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바로 데이터 학습이죠. 실물을 대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결국은 승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핵심이 제조 피지컬 AI에서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가 없어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바로 실물을 모사한 가상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피지컬 AI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내재된 지능, Embodied AI라는 것인데요. 네. 그럼 기존에 센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돌리고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는 그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사실 제어 이론을 하신 분들은 이미 데이터를 센서에서 수집하고 판단하고 액추에이션에서 하는 것은 이미 80년 된 이론입니다. 이거는요. 근데 무엇이 다를까요? 네. 저는 방금 연단에 올라갈 때 계단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계단 오르고 내릴 때 계단을 하나하나 보고 오르고 내리는 거 하시지 않으시죠?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를 들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동영상을 보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잘 하십니다. 계단 하나를 보고 지금 계단이 25cm니까는 발목을 얼마나 몇 도를 꺾고 엉덩이나 종아리에 힘을 얼마나 주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거 생각 하나하나 하는 건 아니죠. 즉 인공지능이 체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기 전에 우리 사람은 전체적인 환경에서 나와 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먼저 배웁니다. 일어나려고 하고 기려고 하고 뭘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그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배워서 체화하게 한다라는 것이 개념입니다. 즉 전체적인 센싱하고 판단하고 액션하는 그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요. 거기 위에 전체 세상과의 인터랙션, 직관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오해의 근본은 구글인데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센서나 이러한 그 컨트롤 이론을 머신러닝으로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상호 보완적이고요. 네, 기존에 있는 이러한 제어 이론과 그 위에 세상과 인터랙션하는 직관이라는 레이어가 올라간다. 이것이 바른 표현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수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인데요. 이 제파2의 이러한 이 영상인데요. 시작점과 끝점을 사진을 주고 인공지능한테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해? 하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이런 동작을 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로봇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로봇이 이런 컵을 집어서 내리는 동작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이미요. 네. 그건 상식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상식적인 동작도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나하나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단순한 움직임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젠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그걸 전체적인 공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이 연구 방향이었습니다. 네. 관련돼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공장 내에 수많은 이기종의 로봇이 있고 그러한 로봇을 전체적인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관리한 것,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린 카이로스의 핵심입니다. 네. 이러한 카이로스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피지컬 AI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마케팅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씁쓸한 이야기지만요. 실물은 모사한 가상이 있고 가상에서 구체적인 강화학습을 활용을 하고 여기에 인공지능의 이러한 인터랙션 데이터를 즉 환경을 이해하는 레이어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 레이어를 굳힌다. 이런 이론은 저희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적정한 단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강화학습이 있고 그리고 또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에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다시 나왔고 거기에 하나의 또 Embodied AI, Embodied Physical 액션을 취하는 레이어를 하나 넣고 쭉 그러한 하나의 연구를 정확하게는 2016년도부터 네, 알파고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쭉 진행이 되었고 그러한 하나의 기본적인 이 프레임은 2019년도에 발표를 냈고 카이스트 10대 연구로도 선정이 되었지만 크게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기본적인 SDF, Software Defined Factory라는 하나의 이 이론을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체계를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 당시 유일하게 이러한 Software Defined Factory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자라는 것이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과기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카이로스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단지 피지컬 AI가 떴다 해가지고 그 마케팅 텀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에 저희가 진행했던 하나의 연구 결과가 이제 카이로스로 탄생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뭐 여담이지만요. 사실 인간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과소평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은 뭔가 이룰 수가 있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은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정부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계속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빨리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카이로스의 핵심, 기존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수많은 이기종의 로봇을 운영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아마존 로보틱스의 영상인데요. 예, 로보틱스의 탑티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로봇이 지금 고장 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공장의 99%의 일은 내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늘 발생할 때 그 발생을 처리하는 데서 나옵니다. 저도 공장에 운영할 때 대부분이 늘 불 끄는 일이었고요. 이 로봇이 고장 났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서로 로봇이 아니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아니 내가 먼저 가야 돼. 너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먼저 가야 돼. 서로 싸우고 있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즉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야 너는 여기 서고 너가 중요하니까 너가 빨리 가.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니터를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그런데 문제는 축구장 4배 크기예요. 그럼 사람이 뛰어가는데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다 멈춰야 됩니다. 예. 즉 계속 사람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일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공장에 투입을 했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유려하게 움직이는 그 좁은 공간에서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이 공식 석상에서도 저희가 공개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영상은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는 상습 정체가 늘 발생하는데 밑에는 거의 정체가 없다. 네. 근데 최근에 패블러스라는 기업,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인데요. 여기 이 카이로스의 두뇌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XMS 솔루션에 하나의 머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요. 그러니 각각의 로봇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움직임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그 두뇌 속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단지 상용 솔루션, 옴니버스나 이러한 상용 소프트웨어로 모니터링을 해서 연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직접 개발한 디스크릿 이벤트 시뮬레이터로 직접 개발을 했고 이거는요. 전체 시스템을. 그리고 실물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기점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의미가 단지 시간을 빨리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시간만 빨리 돌려서는 오차가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디스크릿 이벤트 엔진을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해서 그 엔진을 돌리면서 미래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학습된 게 컨트롤러로 가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서 액션을 하는 그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기술은 작년에 저희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공학회, 경영과학회 컨퍼런스에서 경쟁 컴피티션에서 저희가 MIT와 아마존을 제치고 2위를 한 솔루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의 프레임을 엮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이제 서로가 대화가 가능합니다. 네. 이 볼륨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관리자 한 명이 투입돼 AI 시스템과 음성으로 대화하고 명령하면 셔틀 6호기가 유관상 캐리어가 없는데 시스템에는 캐리어가 등록되어 있거든. 무슨 상황이지? AI가 설비 이상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원인을 추론해 해결합니다. 시스템에는 캐리어가 있는 걸로 잡히는데 실제로는 없다고 하셨으니 적재 센서 오감지가 의심됩니다.
근로자가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안전 수칙을 어기면 설비 작동이 멈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시스템도 갖춰졌는데 공장 내 이런 모든 기능은 국내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젠 인공지능이 앞서 말씀드렸죠. 카이로스에서 제일 먼저 보여드린 영상 수많은 이기종 로봇이 있고 이것을 전체적인 체계로 하나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일을 하는 거고 그 인공지능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공장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즉 지금 현재 앞서 이 시나리오도요. 캐리어에 이 로봇이 캐리어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고 있다고 표시가 되는데 육안으로는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아 그러면 과거 데이터 그리고 또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에서 계속 지능이 발전하기 때문에 답을 일단은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 이런 경우에서는 과거에 어느 케이스와 유사하다. 그래서 센서가 오감지가 된다. 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액션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액션을 받아다가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그 영상에서 하나 빠진 건 뭐냐? 무조건 그냥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 캐리어를 이제 안전구역으로 옮기기 전에 얘를 지금 안전 조치할 때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고 오더가 얼마고 얘를 빼도 되는지 그럼 얘가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지금 현재 오더 처리에는 문제가 없겠다. 아 그러면 이제 오더를 빼 해서 이렇게 오더를 빼는 그런 하나의 장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됐냐? 저는 저희가 여기에 핵심 기술이 바로 SDF입니다. Software Defined Factory. 네. 지금 현재 공장의 모습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랩터 로켓의 모습인데요. 비유를 하자면요. 네. SI성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 업체, 저 업체, 이 업체 다 그냥 업체들이 다 다른 업체들이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딱 돌리면 돌아는 가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의 모든 일은 예측하지 못한 일을 처리하는 게 99% 일이고 진짜 실력은 그쪽에서 나온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업체를 불러야 되고 업체 부르면은 다시 뭐 시골에 내려가지 뭐그 수도권에서 내려오지도 않죠. 예. 뭐 다음 주 2주에 올 수 있다. 그럼 또 실갱이를 하고 내고를 하고 그럼 돈 얼마 줄 테니까 오세요. 와서 여기에 한 2, 3주 또 걸리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전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성능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바꿔야 되지만 이제는 앱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자동차에 응용한 것이 테슬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을 공장은 계속 어떻게 보면 유기체인데 계속 바뀌어요. 공장을 이 공장에 응용을 하자라는 개념입니다. 네. 사실 이 개념을 정확하게는 저희가 2022년도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학계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아, 교수님 그게 말이 되냐? 절대 안 된다.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지하게 받아준 것이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저희가 1차 적용을 설계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다양한 로봇이 있는데 그런 로봇들이 펑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는 뭐를 하나 바꾸려 해도 여기 바꾸면 저기 바꾸고 저기 바꾸면 여기 바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기능을 저희가 다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기본적인 아키텍처 아래다가 하드웨어를 다 붙였습니다. 네. 그래야지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지금 물론 공장에서 뭐 챗봇 쓰는 것도 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되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공장의 아키텍처를 다 바꿨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인공지능 기술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을 구축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솔루션들이 외산에 비싸고 좋은 솔루션도 굉장히 많지만 아쉽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요. 네. 하지만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장의 로봇의 룰도 2020년도에 카이로스가 개발되기 전에 카이스트 박사 3명이서 룰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그래서 이 구축은 되었지만 전문가 3명이서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야 됐다는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로봇의 동선을 만들고 룰을 자동으로 만들고 심지어 디지털 트윈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시간입니다. 즉 전문가 없이도 가능하다.
저는 이 기술을 과기부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우리의 모두의 AI 공장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올해 시범 사업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무료로 여기 로봇을 배치할 때 몇 대가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하고 동선이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만 올리면 바로 나와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즉 전체적인 협업 플랫폼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자부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 팀코리아를 만들었다. 사실 정부 지원도 저희가 받아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은 이겁니다. 네. 사실 이러한 그 외산 솔루션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국내 솔루션도 많은데 겁을 내세요.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미쓰비시 이 저기 지금 10년 동안 썼는데 이거 걷어내고 딴 거 쓰면 되냐? 근데 의외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은 검증을 잘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를 발굴해서 과감하게 교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은 그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국내 솔루션을 써야 되고 이 국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 네. 그런데 반대한 사람 중에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과감하게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죠. 제어기는 미쓰비시, 뭐 센서는 페스토, 그리고 또 솔루션은 저기 독일 거 이렇게 쓰면은 데이터를 뽑아도 다 달라요. 그럼 데이터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예. 근데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 밑에 이제 하드웨어를 다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데이터가 부분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큰 데이터 그 맥락 흐름을 제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자,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 대량 생산, 4D 대량 생산, 그리고 이 보잉이 리드한 CAD/CAM, 그리고 도요타의 품질 경영, just in time, 그리고 이제 다크 팩토리, 새로운 하나의 이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일조를 하려고 다임 리서치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금 소개드린 자료는요, 그냥 논문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장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검증을 하면서 저희가 솔루션을 검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카이스트 박사 4명이서 2020년도에 창업을 했고 지금은 60여 명의 연구원들이 아니라 임직원들이 60명의 회사로 저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디슨이 이야기했죠. 에디슨이 그 위대한 이유는 단지 발명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 기반으로 전기혁명, 즉 백열 전구 하나를 개발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전구 개발하면 논문 쓰고 발명 특허 내고 그걸로 끝났지만 에디슨은 발전, 송전, 배전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전기혁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지컬 AI 새로운 하나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것이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일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그 효용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이 카이로스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픈하우스를 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따로따로 오시면 안 되고요. 아마 협회나 이 전체적인 뭐 단체를 통해서 한번 등록해서 오실 수 있는 자리를 또 마련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